부동산 초보를 위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첫 번째, 710 부동산 대책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주연입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그냥 집 사지 마라 이런 대책이잖아요. 다른 채널에서는 워낙 그 세금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TV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강화한 부분인데 2020년 12월 이후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그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됩니다. 장기 임대로 등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임대를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멸실 기간도 있고 의무 임대 기간 채우기도 바쁜데 2년을 거주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마 아파트도 그 녹물 나오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분을 사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려고 하는 이런 꿈을 꾸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업장을 골라야지만 내가 거주 요건을 안 맞춰도 분양권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네이버에서 클린업 시스템을 치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개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도 소개하고 있고, 공공재원지도, 조합 침착 코너, 정보 공개 현황, 알림마당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그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할 때는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기준이 2020년도 12월 달 이후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맥락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겠죠. 요게 팁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을 서울 시내의 모든 단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클린업 시스템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사이트니까 여기 사이트를 등록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 클린업 시스템에서도 코로나 조심하라고 이렇게 먼저 나와 있네요.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 씻기도 잘해야 되고 기침 예절도 지켜야 된대요. 이건 닫고 밑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정비사업 현황 자치구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구별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까지 단계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디를 가볼 거냐면 강남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구분했을 때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지만 재건축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구분해서 추진위 구성 전은 조합 설립 인가를 앞으로 신청할 거니까 당연히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 단지고, 추진위원회 단계인데도 당연히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라는 단계를 맞춰야 되니까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 단지들이겠죠. 그러니까 조합을 누른 다음에 사업 진행 단계를 조합 설립 인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을 누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단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이 노년청학 아파트, 그 다음에 대성연립주택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대치우성 1차 아파트,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 도곡 3호 아파트, 압구정 한영 7차 아파트, 역삼동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일원동 개포 한신 아파트. 여기가 조합 설립 인가를 이미 맞췄으니까. 근데 여기에 음마 아파트가 있나요? 없나요?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가 없다라는 거는 음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강남에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단지들을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맞췄기 때문에 굳이 거주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또 코로나 예방 수칙이 나오네요. 이걸 닫고, 자, 위에 보시면은 조합의 안내, 대치 우성 1자 아파트에 조합 안내 현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 세대 평면도, 추진 경과까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부분도 나와 있고, 정보 공개 의견.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단지에 조합원이어야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사업 현황 정도를 클린업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업 현황을 들어가서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치 우성 1차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63-0 일대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면적이 28,793제곱미터고,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의 조합원의 수가 476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자는 없대요. 그리고 조합원 수도 475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도 토지 부분에서 따로 다루기는 할 건데, 주거 지역 중에서도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용도 지역 중에 이 3종이 그래도 어떤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 택지가 25,456제곱미터인데 이 안에 공원이 1,618제곱미터로 들어올 거고, 도로도 171.9 정도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도 공동주택이나 부대 분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용적률이 3종이기 때문에 300%까지 받은 겁니다. 2종은 얘보다 낮아요. 그래서 얘는 사업성이 3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2종인 단지보다는 좀 더 좋다라고 이런 사업 개요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662세대를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임대 같은 경우에는 96채를 짓는다,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들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개요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위치도를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영동도래 복합개발 그 인근, 바로 인근 수혜지고요. 요 옆에 잠실까지도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대치우성 아파트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 잠실 마이스 산업, 그다음에 국제 교력 협력지구 요런데 그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 완전히 배후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큰 아파트고, 바로 옆에 한보온마 아파트도 보이시죠? 위치가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 공개 조감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략 어떤 식으로 건물이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내용인데요. 계속 로딩이 걸리네요. 자, 그럼 다른 거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진 경과. 자,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인가 신청 2020년 1월 22일에 났고, 동의율이 100%라 사업 진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2014년도 5월 27일에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했고, 9월 2일에 공람 공고했고, 그 다음에 6월 25일에 구역 지정을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공성도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의 어떤 완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누가 조합장을 한 해 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 2015년 6월 달에 구역 지정이 됐는데 벌써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업이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의 재건축의 구역 지정부터 뭐 완공, 준공, 입주 시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은 한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은 그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니까 조합설립 인가로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 송파구에 있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쭉 나옵니다. 가락 현대5, 사만 가락극동, 가락프라자, 마천사, 가락1, 그다음 가락3획, 가락 장미아파트, 가락상하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 가시면은 잠실 5단지, 잠실 우성 4차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잠실주공 5단지를 보면서 왜 이 화면을 캡처를 드리냐면 요 단지들이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앞으로 재건축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와 아닌 단지들이 프리미엄이 다르게 형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지들은 송파구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들도 좋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거주 요건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단지들의 프리미엄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잠실주공 5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자, 이것도 닫고요. 자, 사업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잠실 5단지. 자, 아까보다 훨씬 면적이 넓죠? 35만 8,077제곱미터. 그 다음에 조합원 수가 4,042명이에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4,076명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치우성처럼 3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적률도 최대한으로 받았을 거고, 그리고 2종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마이스산업, 문화시설, 우체국까지 이렇게 건립을 한다고 또 나와 있고, 잠실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상 최대 50층까지 한강변 특별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과는 달리 이제 50층으로 지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32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24%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 우성보다도 용적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치도도 보시게 되면 한강변 바로 옆에 있고 롯데월드타워 바로 옆에 있어서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잠실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거꾸로 나와 있네요. 전에도 보니까 거꾸로 나왔었던데 이거 한번 요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좀 잡아달라고. 근데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좀 설계가 돼서 굉장히 일반 건물 빌딩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질 걸로도 이제 조감도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배치도는 아직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 세대 평면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추진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15일에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구역 지정이 이미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추진이 승인했던 절차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 선정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설계자 선정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던 때가 2013년 12월 19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까 대치우성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데까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2005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8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까지 삼성물산하고 GS건설이 이제 그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지별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감도나 배치도 그다음에 단위 세대당 평면도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던 투자를 하시던 네, 클리너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재건축 단지를 잘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서 710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의 조합원의 거주 요건을 피해갈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